여러가지 씬들이 준비됐을 때 씬과 씬 사이를 옮겨 다니는 버튼을 만드는 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씬을 빌드 세팅에 올려야 돼요. 지금은 예시로 각 씬마다 안에 글씨를 입력을 해서 씬들의 이름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유니티 모양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 씬들을 빌드 세팅에 올려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메뉴 쪽에 파일 가보시면 빌드 세팅즈, 처음에는 씬즈 인 빌드가 비어 있을 텐데 순차적으로 인덱스, 애니메이션, 이미지 갤러리, 비디오 플레이어 라고 해서 씬들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 번호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사용하게 되니까 번호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씬 드래그 드롭이 끝났으면 X를 눌러서 닫아 주시면 되고요. 인덱스 씬으로 옮겨가서 버튼을 올리고 기능 구현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씬에서 제일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Create Empty, 비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이름은 메뉴라고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는 폴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이곳에다 버튼을 올릴 겁니다. 버튼 역할을 할 그림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버튼 역할을 할 그림을 가지고 올 때 메뉴에 하위 객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버튼을 메뉴에다 끌어서 폴더 안에다 파일 집어넣듯이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크기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고요. 위치 같은 것들도 조절을 해서 버튼을 배치하시면 되고, 버튼을 하나 완성하고 나면 이 버튼을 복제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버튼은 처음에는 마우스하고 부딪힐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스펙터 창에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마우스하고 부딪힐 수 있는 피직스 2D 안에 있는 박스 컬라이더를 추가해서 충돌체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버튼에 투명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스 컬라이더가 버튼의 그림 영역보다 좀 더 크게 설정되었는데, 그럴 때는 에디트 컬라이더를 눌러서 버튼의 크기에 맞도록 충돌 영역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버튼이 눌렸는지 확인을 하고 동작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스크립트는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해당 폴더 안에 모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Create, C# 스크립트를 눌러서 새 C# 스크립트를 만들도록 합니다. 스크립트 이름은 씬 버튼이라고 제작을 할게요. 만들어지고 나면 더블 클릭을 해서 스크립트 작성을 하고요. 처음에는 버튼이 눌렸는지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void,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함수 on 마우스 다운이라는 함수는 마우스가 눌렸을 때 작동을 합니다. 마우스가 눌리면 디버그 창에 기록을 남기는데, 버튼 눌림이라고 기록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작성이 완료된 후에 유니티 쪽으로 넘어오시면 기능은 완성되었는데 아직 버튼에 기능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C# 스크립트를 잡아 끌어서 인스펙터로 가지고 오시면은 작성했던 기능이 버튼에 적용이 됩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고 콘솔 창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게임 화면 상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버튼이 눌렸다고 화면에 표시가 되죠. 이 다음에는 씬을 옮겨 다니기 위한 스크립트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씬을 옮겨 다니기 위한 씬 매니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유징 부분에다가 씬 매니지먼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버튼이 눌렸을 때 디버그 창에다가 버튼 눌림이라고 말도 하고 씬 매니저로부터 씬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불러올 씬의 번호는 1번. 씬을 로드하는 방법은 싱글이라고 해서 한 화면에 하나만 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하시고 유니티 쪽에서 재생을 눌러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게임 화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씬 매니저에 의해서 씬들 중에 MT1 애니메이션 씬이 로드되어서 화면이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만들 기능은 씬이 전환되면서 지금 버튼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씬으로 옮겨 다닐 수 없게 변하였죠. 그래서 메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씬이 로드되더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Don't Destroy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가 필요하고요. 전에 만들었던 씬 버튼 외에 따로 Create C# 스크립트 선택해서 새 스크립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이름은 Don't Destroy라고 지을게요. 엔터를 쳐서 이름을 확정을 해주시고 해당 스크립트를 열어서 안에 내용들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Don't Destroy on Load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할 텐데 Don't Destroy on Load는 최초 1회 등록을 해주면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디스트로이 되지 않고 유지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스타트 부분 처음 시작할 때 로드가 되더라도 삭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Don't Destroy on Load를 등록을 합니다. 소괄호 안에 누구를 디스트로이 되지 않도록 유지할 거냐 라고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 게임 오브젝트를 삭제되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저장을 하고 디스트로이 되지 않을 대상에 이 Don't Destroy라고 하는 새 기능을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메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스펙터 창 선택을 하시고 만들어 놓은 Don't Destroy를 메뉴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후에 재생 버튼을 눌러서 보면요,
이전에는 다른 씬이 로드되느라고 지워졌던 버튼 모양이 Don't Destroy on Load라고 하는 기능에 의해서 다른 씬이 불러지더라도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후에는 이 버튼을 복제해서 사용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은 버튼의 기능이 1번 씬으로만 가는 고정적인 기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퍼블릭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정수형 변수 중에 타겟 씬이라고 해서 갈 곳을 지칭하는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들어 봅시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밖에서도 이 타겟 씬이라고 하는 변수를 알 수가 있겠죠. 초기화 부분에는 혹시나 밖에서 이 변수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0번 씬으로 갈 수 있도록 초기화 값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씬을 로드할 때 무조건적으로 1번 씬만 로드하는 게 아니라 목표로 하는 그 타겟 씬을 로드할 수 있도록 상수였던 숫자 1을 우리가 만드는 변수 타겟 씬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UET 쪽에도 변화가 있는데 기존에 아무런 변수도 없던 부분에 타겟 씬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하나 추가되었고 우리가 초기화 시켰던 값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 이 버튼을 누르면 1번 씬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숫자 1을, 이 버튼을 눌렀을 때 2번 씬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숫자 2를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제를 해서 옮겨올 수가 있겠죠. 총 3개의 버튼을 복제한 이후에 각 버튼의 타겟 씬이라고 하는 부분의 번호를 각각 1번, 2번, 3번으로 변경을 하면 로드하는 타겟 씬 인덱스 번호가 바뀌게 되는데 이 번호는 어디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거냐면 처음에 우리가 씬을 올릴 때 애니메이션은 인덱스 번호가 1, 이미지 갤러리는 인덱스 번호가 2, 비디오 플레이어는 인덱스 번호가 3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에 따라서 재생을 해보시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타겟 씬이라고 했던 그 인덱스 번호에 의해서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MT1 애니메이션 씬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MT2 이미지 갤러리 씬이,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비디오 플레이어 씬이 로드되도록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제 각 씬마다 씬을 구성하고 있는 객체들이 있을 텐데 3D 모드에서 보시면은 버튼의 위치와 씬을 구성하고 있는 객체들의 위치가 동일해서 가끔은 버튼이 씬에 있는 객체들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누를 수 없게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재생 도중에 편집한 내용들은 재생이 끝나게 되면 모두 리셋되기 때문에 지금 버튼을 움직여서 다른 위치로 옮겨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재생을 중지해서 편집 모드로 옮겨온 다음에 3D 모드에서 버튼 이동, 파란색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을 시키면 Z축이라고 해서 카메라로부터 가깝고 멀고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방향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카메라가 지금 앞쪽에서 저쪽 후방까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의 가장 가까운 위치까지 버튼을 끌어당겨서 다른 모든 씬에 있는 객체들보다 카메라와 가깝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동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너무 카메라랑 가깝게 끌고 간 나머지 카메라의 머리 뒤편으로 넘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카메라 뒤편에 있게 돼서 촬영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끌어다 놓으시되 적어도 카메라가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눈 앞쪽으로 놓도록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완료가 되면 다른 씬을 옮겨 다니더라도 그 씬들에 있는 오브젝트들보다 버튼이 앞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버튼이 가려지거나 하는 경우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씬들을 옮겨 다닐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버튼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